자, 이거 창원의 평 풀어봤어? 안 풀어본 놈들은 정치 알도록 하고 요번 3월 모평의 특징이 작년 수능보다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난 모르겠지만 근데 어려운 게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고 지문이 작년 학평 대비 좀 길어졌잖아. 작년에는 인문, 지문, 가랑만 긴데 요번에는 비문학에서 법 지문이 좀 더 길어졌고 과학기술 지문이 좀 더 길어졌고 그런 다음에 문학에서는 소설 결합형 때문에 조금 길어졌고 그렇지? 그런 다음에 뭐 나머지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일단은 시간이 조금 뭐 부족한 친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문제는 크게 난이도가 높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내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무슨 그 정도 난이도인 것 같고 일단은 오늘은 문학하고 독서 영역 중심으로 한번 쭉 볼 테니까 그동안에 풀었던 방식 그대로 나는 설명할 거거든. 그래서 일단은 1번부터 이제 쭉 풀어가긴 할 텐데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뭐 나중에 어떻게 이 문제들의 난이도가 있는지는 그때그때 설명하긴 할 텐데 바로 한번 봐봐. 지금 우리가 어떻게 봤어야 되는가 이렇게 보지 뭐. 우리 문학은 다 알다시피 우리가 그냥 보기부터 선택지부터 그래서 기준을 잡아서 풀자. 그래서 문제를 역시 우리가 했던 것처럼 보기 문제부터 보는 거. 자, 현대시는 달라진 게 없어. 가하고 나 두 개의 작품이 결합된. 조금 다른 게 있다면 현대시마저도 길었다는 거지. 겨울날 엄청 길잖아. 그러니까 이걸 다 해석하려고 드는 친구들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누님이 말했듯이 문학은 보기를 보고 기준을 잡은 다음에 필요한 부분만 가야지 시간이 준다는 거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 싸움은 시간 싸움. N생들은 뭐 한번 경험했으니까 하나 정도 버린다고 생각하고 접근했는지 모르겠지만 고3들은 아마 테너스 만드는 친구들은 끝까지 풀려고 덤벼들었다가 한 두 지문씩 못 풀었을 거야.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오케이? 그런데다가 또 비문학을 먼저 풀었으면 또 많이 못 풀었을 거야. 근데 요즘 친구들이 문학을 어려워해. 왜 가서 일일이 정리하고 암기하려고 하니까. 보기 선택지 보면 쉬웠는데 봐봐 얼마나 쉬웠는지 봅시다. 일단은 가나 이해로 적절한 것은 이거 뭐 어쩔 수 없이 가야 돼. 이거는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먼저 봐도 된다고 그랬어. 그러나 일단 우리가 보기를 먼저 볼게. 보기 문제가 있으니까. 자, 보기 잘 봐. 어떻게 쉽게 답이 나오는지.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하라. 적절하지 않은 거. 그럼 보기와 틀린 거부터 또는 보기와 다른 거부터 접근하자. 라는 거 다 알지? 분명히 이 지문이 짧지만 잘 읽으라는 거. 가에서는 이별한 뒤. 그럼 이별이네, 이별. 그럼 가나가 이별을 묶였는가? 정도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천천히. 이별한 뒤에 혼자 남게 된 화자가 내면의 슬픔과 이별, 자신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그럼 이 시는 안 봐도 나도 이 시 처음 보거든. 가시 이별. 그럼 천연시울이 이별이네. 아주 쉬운 거네. 작년 수능하고 똑같이 냈네. 이별. 그러니까 이 요번에 3월 모의고사가 예비 시행하고 패턴이 똑같고 그 다음에 작년 수능을 어느 정도 주제를 매칭시키는 방식으로 냈어. 늘 3월은 그렇거든. 비문학 같은 경우는 작년도 6구랑 비슷한 것이 막 짬뽕시켜서 질문을 만들고 정해져 있거든 맨날. 그 이별이래 이별. 그럼 이별한 뒤에 혼자 남게 된 자신은 당연히 이별과 슬픔이고 자신의 사랑이 어떤 건지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 천천히 적으면 되지. 설목. 그래서 설목이 뭔데요? 설목 모르겠는데요? 몰라. 설목. 알겠어.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을 표상하는 것이다. 그럼 내 사랑을 인식하는데 그 사랑 중에서도 절대적인 사랑을 설목이라는 걸로 이렇게 드러냈다는 얘기입니다. 이 작품은 화자의 영원하고 순결한 사랑에 대한 정신적 지향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면 절대적인 사랑이니까 또 그대로 주목해서 이 사랑이 영원하고 순결한 사랑 요거에 대한 정신적 지향 같은 말이죠.
영원한 사랑을 꿈꾼다는 거지 순결한 사랑을 꿈꾼다는 것입니다. 그럼 일단은 우리가 풀 때 기준이 보기에 없는 내용하거나 보기와 다른 내용하거나. 자, 다시 한번 할게. 우리 선택지 1번의 전반부는 이 가시에 있을 것이고 그 뒷부분에 이 서술부가 보기에 있는 내용인지 보기와 일치하는지 이거 보라는 거죠. 모든 문항을 이렇게 풀라고 했지. 그럼 뭐 나의 마음속에 한 그릇 설목. 그럼 뭔지 갖고 왔다는 것은 설목을 계속 갖고 왔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사랑을 간직하고 키워가는 화자의 태도. 그럼 여기 있네. 설목, 사랑, 절대적인 사랑, 영원한 사랑. 그러면 상대방에 대한 사랑을 간직하고 키워가는. 왜 키워가느냐? 영원하니까, 계속이니까, 절대적이니까 계속 해야 되는 거지. 지금까지 계속 갖고 왔다, 계속 갖고 갈 거다 이런 얘기겠지. 나를 미워하면서라도 내 옆에 남아줌을, 누가 남아주기를 바라는 거야. 이미 내 옆에 남아주기를 바라는 거야.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때 이별의 슬픔을 정신적으로 승화하려는 화자의 자세. 이런 걸 복이 없는데 이거는 정신적 승화가 아니고 정신적으로 영원한 사랑을 지향하고 있다는 거지. 승화란 말이라는 건 아픔을 초월해서 이제 넘어간다는 얘기지. 아픔 초월이 아니고 나는 내 사랑, 이별, 슬픈데 내가 꿈꾸고 있는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고 다른 사랑은 없어. 영원하기를 바라는 거고 그런 사랑을 지향한다는 거지. 정신적 승화라는 말은 마이너스라는 것을 극복해서 나는 플러스를 만들겠다 이것도 없었고 또 앞뒤 보라는 거지. 그럼 우리가 두 번째 이게 앞에 조건이 당연히 이게 가시의 내용일 거고 뒤는 복이 있어야 되는 거야. 복에도 없고 정식 승화라는 말이 없고 지향하고 승화는 다르거든. 그러면 뭐 비슷하게 못 찾았어 승화라는 말을. 그럼 둘이 같아야 되는 거지. 둘이 같아야 되는데 조건 뭐라? 내 옆에 남아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지. 야 나를 미워해도 좋으니까 떠나지 말고 내 옆에 남아줘 이런 얘기지. 남아있기를, 이별을 거부하는, 이별하지 않기를, 님에게 떠나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지. 이미 이별했어? 나 너무 슬퍼? 근데 나 이겨낼 수 있어. 이건 아니잖아. 이별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 너무 쉽지 뭐. 지금 할 필요 없잖아. 나뭇가지가 사철 고드름을 달고 나뭇가지가 사계절 내내 고드름을 단다는 말은 뭔지 몰라지만 어디 사계절 내내 고드름이야. 그만큼 춥고 고통스럽다는 거잖아. 그럼 이별의 상태를 말하는 거지. 위로 설하게 뻗는 것은 이제 사계절 고드름을 달고 있는 건 이별의 슬픔이 1년 내내 되고 있는 거라는 얘기네. 근데 위로 그 고드름이 설악으로 뻗고 있다. 달고 나뭇가지가 어떤 시련에서도 시련이잖아. 이게 시련 고드름 지키고 싶은 사랑에 대한 이거 나오네. 화자의 취향 사랑에 대한 지키고 싶은 영원한 사랑의 지향 이건 된 거지. 뭐냐면 나뭇가지가 고드름을 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힘든데 시련인데도 설악으로 뻗는다. 뭔가 지향한다는 거잖아. 뻗는다는 거죠. 지향하는 거죠. 그럼 지향하는 건 영원한 사랑, 절대적인 사랑. 백역보다도 희고 손시림, 하얀색, 하얀 낙엽보다도 시리고 손시린 나무의 모습. 그게 나무를 가지고 형상한 거네. 내 사랑의 표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했대. 백역보다 희고 손시린 나무의 모습을. 그러면 나는 떨고 나의 모습을 내 사랑의 표지래. 그럼 내 사랑의 표지로 뭐로 삼았는데? 설목으로 삼았잖아. 절대적인 사랑. 상대방을 향한 화자의 순수한 사랑. 절대가 이퀄 영원 순수 순결이네. 그렇죠. 그럼 같은 말이네. 내 사랑의 표지라고 했어요. 당신을 부르며 불씨 한 줌 머금고 죽어도 좋겠다고 하는 것은 당신을 부르면서 난 죽어도 괜찮아. 화자가 상대방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이네. 됐네. 당신을 부르면서 불씨 한 줌 머금고 죽어도 좋다. 그만큼 나는 당신의 사랑만 할 수 있다면 죽어도 좋다. 내 죽어도 상관없다. 그럼 절대적인 사랑이 된다. 여기 있네 절대적인 사랑. 그럼 답은 뭐 2번이지. 그럼 근데 이거 나를 미워하면서라도 내 옆에 남아있기를. 근데 지금 간다고 해서 답이 보이는 게 아니야.
그 밑에 이별의 슬픔을 승화했다는 말이 없으니까 그건 가도 틀려. 가봤자 시간 낭비야. 자, 사랑하라던 사람 떠나고 없으며 미워하면서 나를 미워하면서 내 옆에 남아줌이 더욱 100배는 고맙고 복되었을 것을. 차라리 떠나가지 말고 내 옆에 있으면서 나를 미워할지라도 내 옆에 있는 게 도왔을 것을. 떠나간 거에 대한 슬픔이지 뭐. 안 떠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얘기지. 날 미워하더라도 옆에 있으세요 이런 얘기. 됐어? 자, 문학 분명히 엄청 빨리 끝내면 가볍게 읽으면 갈 수 있는데 문학을 들여가 보기 선택지를 무시한 채 그냥 지문 이 긴 질문에 해석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지. 난 두 작품 하나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지금 처음 보는 건데 지금. 이것도 봐봐. 적절한 2번 적절하지 않은 거 3번 풀었지. 4번도 기억 미음 적절하지 않은 거네. 자, 4번 봐도 되고 이게 가니까 2번이 가와 관련됐으니까 또 문제 푸는 순서 2번 보는 거야. 가나를 계절적 배경에 주목하여 감상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까 가는 겨울이었잖아.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 만물이 쇠락한다는 것에 주목한다면 조건을 주는 거지. 이건 맞다는 거. 이건 망칠 수가 없어. 이건 맞다는 조건에 한번 맞춰봐라. 가를 쇠락한다. 겨울이다. 가의 신음을 마저 쇠락 동요. 여기다. 여기가 간다. 그것은 화자의 쓸쓸한 처지. 맞겠지. 왜? 가가 이별이잖아. 겨울이잖아. 그럼 맞겠지. 뭐 이거 가서 볼 필요가 뭐가 있어. 겨울이 세상이 얼어붙는 고요한 계절임에 주목한다. 세상이 얼어붙는 고요한 계절이잖아. 그러면 가에 물방울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거잖아. 고요하잖아. 그렇죠? 그것은 적막한 분위기. 이때 고요, 적막은 왜? 겨울. 가. 앞에 읽었지? 그럼 나 님이 없어서 혼자 있으니까. 적막, 고요, 들리잖아. 그치? 야, 고3들 이런 거 몰랐다면 이게 지금 현대시고 한 1, 2분 안에 끝나야 될 문제거든. 끝나는 문제예요. 겨울이 생명력이 위축되는 계절임에 위축되는 계절임에 주목한다면 아직 나는 안 봤어? 말 한마디 못하고 갈라진다. 그러면 가가 아까 이별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갈라진다는 말 때문에 나도 어떤 확률이 높니? 이별 공통 논리 범주. 그럼 나도 이별이겠네? 그러니 갈라진다는 건 뭐야? 이별을 얘기하는 거네. 뭐가 갈라지는 거니까 나눠지는 거잖아. 그러면 나의 말 한마디 못하고 갈라진다는 것은 말 한마디 못하고 이별한다는 거지. 화자가 성찰을 통해 내적 성수. 무슨 소리야? 뭐야? 말 한마디 못하고 갈라진다는 건 이별의 슬픔 같은데. 그치? 그럼 뭐 이거 가야 돼? 겨울 뒤에 봄이 오는 계절의 순환에 주목한다면 겨울 뒤에는 봄이 온다. 그럼 겨울은 추운 마이너스인데 이거 봄이겠지? 주목한다면 나의 얼음을 녹이는 게 봄이 오는 거지. 봄을 찾는 거 맞지? 시련 속에서도. 그럼 됐네? 시련이라는 마이너스 뒤에 봄이니까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화자의 태도라는 거. 이별의 슬픔이지만 희망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거. 됐네? 겨울이 가장 추운 계절임에 주목한다면 가장 추운 나의 눈과 얼음에 덮인 대지. 이게 가장 추운 계절이지. 하루를 넘어서는 일에 넘어서는. 그러면 추운 계절인데 그 하루를 넘어서다. 극복하다는 거잖아. 괴로운 현실을 가장 추운 거지. 눈과 얼음에 덮인 대지의 하루지. 근데 견뎌내는 넘어서는. 그럼 답은 뭐? 3번. 그럼 이거 가보지 뭐. 가보는 게 이상한데. 가보는 게. 그치? 나? 말 한마디? 여기는 달겨들어. 앞뒤를 봐. 해석할 때는 이별인가봐. 앞뒤. 달겨들어 영원한 이별인데. 됐네. 그럼 가와 나는 이별을 같이 묶였네. 말 한마디 못하고 갈라진 어머니이시다. 그러면 영원한 이별이야? 근데 말 한마디 못하고 갈라진 어머니가 돌아가셨네. 영원한 이별이면 돌아가신 거네. 이별이 어머니 돌아가신 뒤에 슬픔. 몰라도 가신 뒤에 어머니 돌아가신 뒤에. 됐네? 그럼 이별? 앞에는 님과 이별이야?
여기는 어머니와의 죽음을 통한 이별이야. 이별의 슬픔이지 뭐 이게 그치? 어쩔 수 없이 가긴 가지만 또 안 가면 또 우리 팀 아티들은 뭘 할 테니까 그냥 가긴 가는데 시간 줄여는 안 가라는 거 아닙니까? 가서 확인하더라도 문학은 오히려 눈이 말했지만 니네 해석보다는 선택지를 더 믿도록 해. 그럼 뭐 이거? 4번? 4번도 봐. 어차피 이제 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는 알았어. 어머니가 이별이라는 걸. 그렇지?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우리가 어떻게 풀려고 했어? 기억니은 디귿 미음 있으면 기억니은 디귿 미음 보기 전에 나 전체 맥락을 읽어본 다음에 전체에서 논리가 다른 거 있으면 그거부터 가라. 이렇게 하라 했지. 지금 이별이지. 이별의 슬픔이지. 기억을 통해 화자가 실생활에서 느끼는 삶의 무게감. 잘 모르겠네. 삶의 무게가 있는지. 지금 마이너스지. 삶의 무게. 니은을 통해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화자의 상황. 같은 말이겠네.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거 플러스니 마이너스니. 그럼 일단 뭔지 모르겠지만 실생활 삶의 무게 흔들리다. 같은 맥락이야 지금. 정확히 몰라도. 디귿을 통해 어머니의 부재를 실감하게 된. 이거 맞을 것 같아. 아까 읽었잖아 우리. 어머니 부재. 죽음을 통한 이별. 그럼 상실감이지. 그 다음 봐봐. 니은을 통해 형제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구심점이 사라졌다. 구심점이 뭐겠는 거야? 형제들이 모이는 구심점. 어머니지 뭐야. 똑같은 말이잖아. 4번 5번 3번 4번. 어머니를 통해 우리 흩어졌던 가족들이 형제들이 모이잖아. 어머니 만나러 모이잖아. 설이나 명절에. 근데 그 어머니가 사라졌으니 구심점이 사라진 거잖아. 그치? 미움을 통해 화자를 대하는 주변 사람들의 비정함? 이게 갑자기 왜 나오니? 논리상? 이거는 내 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졌고 그 중에 하나가 어머니를 영원한 이별이고 그래서 가족들이 잘 모이지 못하는 그런 힘든 상황인데 갑자기 이거는 반대로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막 왜 이게 왜 나오지? 논리 전혀 상관없는데 1, 2, 3, 4, 5 그러면 5번 냄새가 나니까 5번부터 가보는 거지. 냄새 나는 것부터 가. 냄새 나는 것부터. 냄새가 안 난다는 건 논리가 안 돼 있고 5번 미음 어느 날 목 없는 아침이 또 왈칵 달려들면 야 목 없는 아침이 뭐예요? 몰라. 왈칵 달려들면 이런 친구들에게 눈짓 한 번 못하고 친구들의 손 한 번 바로 잡지도 못하고 가리라. 또 이거 뭐야? 뭔지 모르겠지만 친구들한테 눈짓 한 번 못 주고 친구들한테 손도 한 번 제대로 못 잡고 나는 떠나가리라. 이것도 이별이네. 어느 날 나도 간다면은 어느 날 목 없는 아침이라는 말은 또 뭘까 그러면 죽는 날이겠네. 물리상 내 죽는 날이면 그때 친구들에게 눈짓 한 번 못하고 친구들의 손 한 번 제대로 잡지 못하고 난 훅하고 갈 수도 있다. 이별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거 뿐이거든요. 그치? 그리고 1번 이거는 뭐 서술 방식이라서 가서 볼 수밖에 없어. 가와 달리 나는 의태어 뭐 나머지 쭉쭉쭉 근데 의태어만 그냥 가는 의태어 같고 그냥 확인을 하는데 이건 실험 문제라서 어쩔 수가 없어. 가는 의태어가 없고 나에서 봤더니 의태어 의태어 의섬 어도 아니고 의태어 뭔가 모습을 나타내는 부사어를 말하는 거지. 총총히 걸어가는 모습이지. 그게 총총이지. 또 뭐 있어? 뱅뱅 겨울 안에서 뱅뱅 도는 모습이지. 어정어정 걸어가는 모습이지. 뭐 이런 거 왈칵 이런 거지. 없네 뭐 그런 거 의태어 그거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 안 할 때 가나 해서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쉬웠는데 시들은 굉장히 긴데 처음 보는 시인데 오케이? 우리가 하던데 이렇게 그대로 그럼 1, 2번 안에 끝냈어야지. 시 가서 막 해석각도 매달리면 테일러 수업 왜 듣나? 11번부터 15번 우리 예비 시험하고 똑같이 소설 2개를 합쳐놓은 거야. 가하구나 다 미리 풀어본 사람들은 미리
예비시험을 연습한 사람들은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 두 개 결합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두 개 내용은 같을 거야. 그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자, 문제는 별로 안 좋아. 다 적절 물어가지고 다 읽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 기억, 미음만 적절하지 않은 거고, 나도 적절하지 않은 거고. 그러면 15번 문제에서 먼저 우리가 소설을 푸는 방법, 소설 푸는 방법이 줄거리가 있다면 봐라. 줄거리가 없네? 그러면 보기를 봐라. 보기를 통해서 15번 가와 나를 다 말해줬네? 그럼 이들의 공통 내용이 뭔지 알겠네? 두 작품 소설이 문학이 두 개가 같이 온다는 건 공통으로 묶인다는 뜻이니까. 그럼 보기를 통해서 잘 풀면 되고, 앞에서 현대식 푼 것처럼 일단은 가와 나의 내용은 조건으로 주어질 것이고, 가든 나든 이 설명이 보기를 통해서, 그럼 이 서술부가 보기와 일치하는지 이거부터 봐라. 그래도 안 보이면 이 둘이 내용이 같은지 여부를 확인해라. 그래도 안 보이면 조건부가 틀린 건데, 조건부가 틀리게 되면 좀 그 문제는 문제가 있는 문제다 라고 이야기했어. 왜? 논리가 맞지 않기 때문에. 왜? 보기를 관점에서 가나를 풀라는 건 가나가 있다는 전제하에 보기를 제대로 대입했니? 이걸 묻는 건데. 보세요 그러면. 그리고 소설 문제는 어떻게 풀지를 보는 건, 지금 푸는 방식을 잘 봐. 먼저 선택지 보기를 최대한 보고 지문 가서 읽더라도 읽어가면서 동시에 해결, 그리고 보기랑 읽은 선택지를 가지고 벌써 예측하면서 빠르게 필요한 것만 읽기지. 그냥 무작정 읽어가면 시간만 많이 걸리겠지. 삼국유사 선율환생은 이승의 행위에 대한 저승에서의 가치 판단을 통해 자, 선율이 환생했대. 이 인물이. 이 얘기는 얘 환생했네, 다시 살았네, 환생이니까. 이승에서의 행위에 대해서, 너 왜 이승에서 X라는 행위를 했어? 이 행위에 대해서 저승에서 이승에서 한 이 행위를 같이 판단을 한대. 잘했다 못했다 판단을 통해 네가 한 일이 선한 일이다, 선업, 아니다, 너 잘못했어 임마, 전생에서 이승에서 악업을 판단한다, 구별하고. 3. 너 잘했으면 뭐 주고? 상을 주고. 논리구조, 너 못했으면 벌을 주고. 이렇게 보기를 구조하라. 제발 몇 줄이 안 되더라도 이거 잘 읽으면 지문 갈 일 없다. 특정 행위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함으로써 특정 행위의 당위성, 네가 그 행위 잘했어, 당위성, 잘했어, 정당, 못했어, 이와 같은 화소 이야기는 후대의 저승 체험 담에서도 발견된다. 저승을 체험하고 왔어? 당연히 그 얘기겠지. 저승 체험하서 내가 잘했으면 다시 돌아오는 거거나, 잘했다고 상을 받거나, 못했으면 지옥으로 가거나. 후대의 고소설이 그렇다. 설홍전에는 이승의 행위에 대한 똑같이 저승의 판단에 따라 인물이 저승으로 잡혀가고 저승에서 체험한 것을 통해 윤리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저승에서 체험하고 봤더니 뭐 하기를 바래? 살아있을 때 윤리의식해, 착하게 선업을 쌓아, 이런 말이지. 그리고 설홍조는 저승을 이승에서 오갈 수 있는 곳으로, 오갈 수 있다는 말은 갔으니 다시 뭐야? 또 돌아올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오갈 수 있는 곳으로 형성하고, 오가는 길에, 저승으로 오가는 길에 인물이 겪은 일을 제시하여 저승 체험에 구체성을 더하고, 이와 같은 특징이 선율환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면 선율환생이나 설홍조는 같다. 크게 같은 거는 이거다. 이승행위를 가지고 저승에서 판단을 하고, 그랬을 때 선업을 쌓도록 하고, 그러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다. 저승과 이승을. 이렇게 얘도 돌아왔네. 이승으로 다시 환생했을 테니까. 이 말은 결국은 살아있을 때 착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죠. 악하게 살면 지옥가 여기 죽은 후에 벌 받으니까, 이런 내용이지. 자, 가에서 염라대왕이 선율의 수명을 연장해 주네요.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연장해 준 것은 여기까지 맞다는 전제잖아. 불경의 완성을 선업으로 여기는 가치 판단을 통해 이 말은 가치 판단을 염라대왕이 하겠지. 저승이 네가 불경을 지금 붙여 경전을 만드는 게 선업이니까 아주 해라. 완성. 불경 완성의 당위성을 네가 불경 완성을 꼭 해야 되는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살려주는 거지. 나에서 저승사자가 20전 여하를 저승으로 잡아온 것은 20살이 되기 전 여하를 저승으로 잡아온 것은 뭔지 모르지만 이건 마이너스이 됐나봐. 임금에 대한 지조와 충조를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윤리의식을 보여주고자 잡아온 거 맞네? 그럼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 맞는지 모르겠지만 뒷부분은 맞잖아. 이건 모르겠어. 임금에 대한 지조와 충조를 지키는 건 이건 모르겠는데 윤리의식을 지키라고 잡아온 거겠지. 20살 전인데도 불구하고 나이 들지 않았는데도. 근데 그 내용이 임금에 대한 지조와 충조를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한단 말은 이 20전 여하는 한 17, 18 된 이 여하는 임금에 대한 지조와 충조를 안 지켰나 봐. 근데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 지조와 충조를 안 지켰다면 윤리의식에서 어긋난 거지. 그러니까 윤리의식 지키라고 안 지켰기 때문에 혼내주려고 데려온 거잖아. 가에서 선율이 한 여인과 대화를 나눈 장면을 그 앞에는 맞다는 뜻이야. 전제가. 그럼 가에서 선율이 한 여인과 대화를 나누나 봐. 장면을 통해 나에서는 서러움이 20전 여하에 대해 사자와 대화를 나누고 둘 다 똑같네. 선율이 한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이때는 주인공도 서러움이 20전 아까 여하에 대해서 저승 사자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통해 저승 체험의 구체성을 다루고 있다. 맞겠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이거야. 이거는 확실해. 서러움이 20전 여하는 지금 잡혀왔잖아. 그러니 저승 체험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건데 선율이 한 여인과 대화를 나누냐면 이 한 여인도 뭐 해야 돼? 저승에 잡혀와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아직은 알 수는 없네. 근데 실제로 여인과 대화를 나눈다고 돼 있어. 근데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게 현실에서 나누는 건지 저승에서 나누는 건지는 요 가 부분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지. 요거는 현실에서 나눈다면 저승 체험의 구체성이라는 말이 안 맞잖아. 가에서 여인이 선율에게 청을 하는 것은 그럼 아까 여기 똑같이 3, 4번 같이 읽어 선택지. 그럼 선율하고 한 여인이 대화를 나누는데 그 여인이 선율에게 뭔가를 청을 하나 봐. 이건 진짜 질문에 있다는 거야. 나에서는 염라대왕이 서롱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이 염라대왕이 서롱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너 왜 이 짓 했어? 인물을 이승으로 돌려보내는 저승의 판단에 윤리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인물을 이승으로 돌려보내? 저승의 판단에 윤리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 말은 왜 틀려? 이거 틀리잖아. 이 말은. 그냥 내용 안 봐도 이 말은 틀리잖아. 인물을 이승으로 돌려보내. 그럼 인물을 이승으로 돌려보내는 건 맞는데 돌려보내지? 그 다음에 이 말은 저승의 저승이 뭔가 판단에 윤리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저승의 판단에 윤리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건 아니지. 지금 논리 부정한 윤리적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것은 여기 한번 봐봐. 여기 불경 완성을 선업으로 여기는 가치 판단을 통해서 불경 완성이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 불경 완성이 윤리적이어야 된다. 이것도 잘 봐. 20전 여하를 저승으로 잡아온 것은 임금에 대한 지하 충조를 지킬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윤리의식을 보여준다. 너 윤리의식 가져야 돼. 이런 얘기인데 이 4번 선택지는 저승의 판단에 윤리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 지금 윤리성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서롱한테 있어야 되거나 여인한테 있어야 되는 거지. 이 말 뜻이 이게 눈에 확 튀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윤리적 정당성이라는 말, 윤리의 정당성, 네가 한 행위에 정당하니
그런 윤리 의식이 있니 이거잖아. 이건 누구한테 해당돼야 되는 거야? 저승 사람들이 아니고 저승으로 끌려온 사람들. 니네가 이승에서 한 행위에 정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근데 선택지 4번은 뭐 지금 염라대왕이 한 염라대왕이 행위가 얘가 이승으로 돌려보내는지 안 보내는지에 대한 윤리적 정당성. 그러면 염라대왕이 윤리성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 말의 뜻은. 그러니까 윤리적 정당성이랑 갖다 붙이는 게 여기다 갖다 붙인 거잖아. 이거는. 이게 이 행위에 윤리적 정당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 이승에서 끌려온 얘네들의 그동안 했던 행위가 윤리적으로 정당한지 안 한지를 판단해서 얘네들이 선업을 받을 것인지 악업을 받을 것인지 선업으로 인정할 것인지 악업으로 인정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거지. 염라대왕은 판단하는 거지. 염라대왕의 판단에 윤리적 정당성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해하니? 요 말을 갖다 붙이는 거는 얘네들, 인간들한테 붙이는 거고 인간의 행위가 서롱이나 선율, 얘네들의 행동에 대해서 윤리적 정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야 되는 거고 염라대왕이 어떤 판단, 가치 판단 행위에서 윤리적 정당성이라는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말이지. 요즘 수능 이런 건데. 그럼 이것도 안 맞고 가에서 여인이 선율에게 청을 하는 것 이거랑 판단이 윤리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냐하면 이 윤리적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건 누구야? 판단하는 건 여기는 염라대왕이겠지. 여인이나 선율이 아니겠지. 여인이나 선율은 둘 다 뭐야 지금? 이승에서 저승으로 끌려온 인간들이겠지. 근데 얘네들이 윤리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건 아니지. 판단하는 건. 자, 지금 두 가지로 다 틀렸어. 두 가지로. 지문 안 가도. 5번 가에서는 논한 이랑을 훔친 죄에 연루된 까닭 훔쳤네. 나에서는 천도를 앗아먹었다는 죄로 저승에 잡혀온 인물들이 있는 것은 이것이 맞는 거지. 도적질을 악업으로 여기는 가치관을 드러낸 거지. 도적질 하면 악업이다. 이거로 판단된다는 거지. 훔쳤다, 둘 다 훔쳤다는 거야. 됐지? 이런 식으로 각각 훔친 사람 또 천도를 빼앗아 먹은 이런 사람들한테 윤리적 정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윤리적 정당성이 없어 이렇게 판단해야 된다는 거지. 4번은 염라대왕이 책임 추궁하고 인물을 이승으로 돌려보내는 염라대왕의 행위에다가 윤리적 정당성이 있어 없어 이렇게 말한다는 건 안 맞다는 얘기잖아. 이해됐니? 그런 거 이해 못하면 못 푸는데 이거 질문과도 못 푸는데 이거 독해 못하면 못 푸는 거네. 그럼 5번을 통해서 15번을 통해서 두 작품은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어. 그러지? 그런 다음에 저 그냥 지문 통째로 읽을래요? 그럼 그다음부터 쭉 읽어. 쭉 읽어서 그냥 틀린 말들을 찾아. 그러면 지문 일일이 다 읽지는 않을 거고 너무 쉬우니까 내용이 11번 바로 답부터 갈게. 가와 달리 나는 공간의 특성과 분위기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인물이 처한 부정적인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이때 공간의 특성과 분위기는 나에서는 이 염라대왕이 있는 저승세계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가에서는 저승세계에 왔다는 것뿐 대화를 나누는 것뿐 저승세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분위기는 얘기하지 않거든. 인물이 처한 부정적인 상황이니까 저승세계로 끌려온 상황인 거겠지. 그거 나에서 쭉 보면 어서 가자 했는데 좀 필요 없고 이제 봤더니 넘을수록 청산이야 갈수록 강파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봤더니 철로 만든 성을 들러있고 장창을 들고 있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20전 여아가 이제 끌려오고 있는 모습이고 이거 죽장같이 붓고 다리는 눈물이 기울도 하고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 배경들이 철성 이름들이 지키고 있는 거 이런 거. 저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이것도 그러고 들어가니 철성이 높아 하늘에 닿듯하고 궁궐이 있으되 극히 엄숙하더라. 그 문에 여러 틈으로 살펴보니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니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다. 가에는 없다. 이건 뭐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거니까 쭉 읽었다는 전제하에 저걸 기준으로 빠르게 읽었다는 전제하에 나머지 필요 없고 적절이니까 선율에 대한 것도 쭉 봤더니 무덤 속에서 살아난 후에 칼 읽으면 돼. 혼자 힘이 아니고 그 얘기를 소리를 듣고 진화하는 목동아이한테 들어서 스님이 와서 파낸 것이 다른 스님이 부모에 대한 여인의 말을 듣고 여인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인이 여기에 선율한테 말을 해서 방법을 알려줘서 그렇게 했더니 이제 여인이 더욱더 풀려났다라고 이야기를 듣는 거지. 저승에서 염라대왕을 만났던 것이 사람들에게 절대 발설하지 말라고 해야 한다고 이런 얘기는 없고 미처 완성하지 못했던 불경을 저승에서 완성할 수 있다면 저승에서 아니고 다시 돌아왔지 이승에서 완성하라고 돌려보냈지. 불경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난 여인에 관한 일을 그래서 불경을 만드는데 제가 숨겼던 걸 가지고 불경을 만들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도와주세요 라고 저승에서 선율이 여자를 만났고 이 여아가 부탁한 거지. 제가 도둑질 했는데 이승으로 돌아간다면 그걸 팔아서 불경을 하고 뭐 등등등 이렇게 실제로 그렇게 했더니 이제 여아가 풀려난 거지. 이승으로 온 건 아니지만 덕업에서 풀려난 거지. 도움을 주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난 여인에 관한 일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군. 여기 왕이 여기지. 자, 선율이 그녀가 말한 대로 명복을 빌었더니 여자의 혼이 와서 말했다. 스님의 은혜에 힘입어 저는 이미 곤에서 벗어났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를 듣고 이런 앞에 이야기를 듣고 모두 놀라 감탄하는 자가 없었다. 그러면 이제 선율이 다 말했다는 거겠지. 이렇게 불경은 경주의 승사석 어쩌고저쩌고 이 부분 때문에 다 말했다는 거. 기억부터 미음, 독해하면서 그때 보면 되는 거지. 기억 이때는 선율이 죽은 지 열흘이 되어 남산 독조 기슭에 이미 장사를 지는 후였어. 선율이 이승으로 돌아오는 것이 필연적으로 예정되어 있다는 건 어떻게 알아 예정되어 있다는 걸 모르지. 돌아온다라는 건 보기를 통해 알았는데 죽은 지 열흘이 지났다. 장사 지낸 지 그건 못 돌아온다는 거지. 오히려 죽은 지 열흘 됐어. 무덤에 갇혀서. 그럼 오히려 못 돌아오는 거지. 필연적으로 돌아올 거라는 걸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지. 여기서. 됐지? 나머지는 뭐 쭉 읽어보면 되고 14번도 적절하지 않은 거 미리 읽어보고 글을 읽으러 갔으면 좋았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푸는 방식이라면 책으로 푸는 방식이라면 15번을 보고 바로 풀고 어떤 내용인지 감 잡고 14번 선택지 보고 13번 선택지 미리 쭉 읽고 그리고 나서 지문 독해로 가서 이제 11번, 12번 읽어가는 과정에서 기억부터 미음 바로바로 답 나오면 지우고 그 다음에 남은 14번 역시 선택지 읽었기 때문에 읽어가면서 나를 지우고 이렇게 했어야 된다는 거지. 자, 시간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염라대왕은 천명을 거스르지 않았다는 서롱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 염라대왕은 서롱이 이승에 나가면 고생하지 않고 허물 없이 살 수 있다고 보았다. 이승으로 보내줬다. 그러나 너는 나가서 고생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지문에 사고 있지. 답은 그냥 2번. 이건 뭐 실용 문제라서 그냥 문제가 별로 안 좋습니다. 11번 정도는 괜찮다고 치더라도 12번 그냥 눈으로 확인하는 문제고 13번 그냥 눈으로 확인하는 문제고 14번 눈으로 확인하는 문제고 수는 이렇게 내지 않습니다. 15번은 그나마 보기 문제니까 잘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설은 좀 문제를 잘 내지 못합니다. 자, 이제 고전 시간도 할 게 별로 없습니다. 자, 예비 시험과 동일하게 지문을 주어지고 작품 설명해 다 해줬어. 그럼 잘 봐봐. 작품 안 봐도 돼 거의. 고전 시가 연정이라는 주제와 달이라는 소재가 결합하는 애정 시조들이 있다. 그러면 여기는 달. 바로 우리 예비 시험에서는 개와 사랑 얘기였거든. 여기는 똑같네. 달과 애정, 사랑에 관한 얘기를 다루고 있다. 이러한 시조들에서 다른 시적 정황이나
함께 언급되는 다른 소재들과 정서적으로 연결되어서 정서적 연결. 몇 가지 기능, 그 기능이 뭔데? 달과 애정. 몇 가지 기능. 몇 가지니까 1. 먼저 애정 시조에서 달은 임과 이별하는 배경. 달이 배경의 역할. 이별의 배경. 기억. 그러면 그게 가. 그래서 가의 달은 화자와 임이 달밤에 이별하는 상황을 형성하는데 됐어. 그러면 가 아니고도 돼. 그러면 가시는 이별. 다음으로 2번 니은 애정시조에서 달은 화자의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요인. 정서 그럼 슬픔이겠지. 이건 니은이겠지. 해당되는 시는 나와 다는. 아직 계속 하지 마. 얘네 시들이 이별 슬픔 얘기하고 있다는 테니까. 정서. 다 말해도 우리는 이거는 문학 보기가 없다면 뭐로? 지금처럼 비문학이지. 비문학을 먼저 봐라. 비문학으로 문학, 보기로 문학, 선택지로 문학. 그래서 서정시에서 특정한 소재가 화자의 감정, 정서를 촉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와 달이 그러한 기능하고 나와 달은 다른 이미 발생한 이별의 상과 결합되어 화자의 수, 힘, 당연한 거죠. 이별의 정서, 슬픔이지. 나와 다 정서, 그 정서는 수심, 슬픔. 깊을 수는 없잖아. 또한 애정시조에서 다른 이미 부재한 상황에서 화자의 임을 이어주다. 3. 화자와 님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다. 이어주다. 그것이 디귿이겠지. 그것이 라고 마네. 라, 마. 정리해 논리적으로. 이거 보지 말고 일단 다른 문학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화자 임사를 정서적으로 이어주는 연결, 이어주는. 다른 서로 다른 공간에 있는 두 사람이 동시에 바라볼 수 있고 이어진다의 의미 다른 곳에 있지 이별했으니까 그럼 동시에 달을 바라보고 또 두 사람을 동시에 비춰주기도 하는 거 비추다 이게 이어주는 거지. 그래서 라와 마는 그대로 라와 마는 임과 떨어져 있지만 임 역시 어느 곳에든지 달 아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달을 통해서 사람은 이어질 수 있다. 이거지 뭐. 쉽지? 그리고 바로 문제로 가. 이거 나서 이런 어려워. 지금까지 언급한 애정시조에 나타나는 달의 작중 이름 우리는 문학을 조지하는 것이 아니다. 연장이라는 주제와 달이라는 소재가 결합한 시간은 수십 년 동안 여러 나라에 생겼다. 그러므로 우리 애정시조의 달 바로 일부라는 외국 시가를 비교해서 읽으면 한국 문학의 보편성을 파악한 통 외국도 그렇다. 달은 이거지. 우리 애정시조에 나타나는 달의 작중 이름을 중국, 당시 일본의 와카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 결국은 나라를 시대나 나라가 달라도 문학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보편성이 있다. 달과 애정은 보편성 얘기하는 거야. 자, 22번 보시죠. 가마의 달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가의 달은 배출함과 관련된 것으로 출함 떠나가지. 화자 이미 헤어지는 시간 알지? 왜? 가나움 좀 뭐야 돼? 이별의 배경, 상황 맞잖아. 배경이잖아. 이별의 배경, 출함 떠나가지. 나의 달은 화자가 타에서 바라보는 것으로 듀견이라는 소재와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화자의 정한 슬픔이잖아. 정서 나 정서 정한 슬픔. 다의 달은 화자의 내면을 빗대어 표현하는 것으로 내면 옥적이라는 소재와 어울려 임을 향한 화자의 정성을 강조하고 있다. 무슨 소리야? 틀렸네. 답 3번 안 봐도 왜? 화자의 정성이 아니고 무조건 다는 뭐가 나와야 돼? 다는 슬픔 수심이 나와야지. 왜 정성이 나와? 답 3번. 나의 다른 화자는 마음이 투영된 것으로 서로 떨어져 있는 임과 화자를 이어주는 나, 떨어져 있는 이어주는 나, 이어주다. 마의 다른 화자가 궁금한 점을 묻는 상대로 설정된 것으로 임의 사정을 화자에게 알려주는 전달, 연결, 전달, 내용을 전달, 연결, 이어주다. 그치? 자, 보기의 A, 2중 가, 마, 시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뭐 이거는 봤더니 알 수가 없어. 가봐야 돼. 이별에 관련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청각. 이거는 청각이 있는지 찾아야 돼. 실제로 이별한 후에 심적 고통을 불면 잠을 못 자는지를 찾아야 되고, 숫자라는 게 들어가 있는지, 감정을 나타내는데 숫자와 관련된 단어가 있는지, 의인화된 사물의 이별의 책임을 전가, 사람이 아닌 애한테 이별을 하게 된 게 너 때문이라고 전가하는 거지.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사물의 인물, 님은 저 사물처럼 아름다울 거야 하고 빗대는지, 이거 모르지.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없잖아. 넘어가. 일단 나와 다른 설명으로 적절한 모습. 적절한 것도 알 수가 없네. 이것도 표현 방식이네. 알 수가 없네. 나와 달리 연쇄 반복, 활용, 이거 알 수가 없네. 근데 그나마 찍는 다음에 이제 뭐 2번이 가까운데 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이거 알 수가 없네. 25번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 밑글에 이 내용 다 바탕으로. 그러면 자, 지난 시간에 배운 달의 세 가지 기능, 임과 이별하는 배경을 형성하는 데 활용되고, 이별하는 배경, 기억, 하자의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정서, 니은, 님이 부재한 상황에서 하자와 임을 이어주는 기능, 디귿. 탐구해보자. 그러면 기억, 이별 이후의 성실감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이별하는 상황을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달의 기능, 이별하는 상황, 배경, 하자가 가련하다고 하다라고 탄식하고 있으므로 다른 화자의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정서, 니은, 정서. 털어도 다시 오네라며 달이 사라질까봐 걱정하는 모습으로 보아 다른 화자의 수심을 유발했다. 수심. 서로 달을 바라보아도 이별한 두 사람이 같은 달을 바라본다는 것으로 생각. 같은 달 바라본다. 동시 이어진. 달빛조차 임을 비춰버리라. 임을 비추다. 두 사람은 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상상. 근데 이어진. 그럼 뭐가 틀린가? 그럼 앞뒤로 봐야지. 일단은 난 이걸 다 봤고, 답이 3번 이유는 털어도 다시 오네. 다시 오네. 온다고 돼 있는데 달이 사라질까봐 걱정한다고 돼 있네. 안 맞네. 오다고 이건 사라지다고. 앞뒤가 안 맞지. 그러니 정답은 3번. 그럼 가서 확인해봐. 털어도 다시 오네. 여기에 털어도 다시 오네. 여기 다듬이돌 위에는 털어도 다시 오네. 이제 서로 달을 바라봐도. 이건 무슨 소리냐면, 가련하다 무대 위에 배회하는 달은 헤어진 이의 거울을 비추고 있으니 커튼 주렴 사이에는 걷어도 사라지지 않고 다른 게 섞여 있잖아. 다듬이돌 위에 먼지, 그 다듬이돌 위를 비추고 있어서 자꾸 털어내도 다시 계속 비추고 있다는 거지. 사라지는 게 아닌 거지. 이제 서로 달을 바라보아도 서로 들을 길은 없으니 달빛조차 흘러가 임을 비춰버려. 이 달빛은 계속 떠나지 않고 있는 거지. 계속 내가 보고 있는 거라는 얘기지. 다시 오네가 돼 있어. 하면 쉽게 니은이지. 앞뒤가 안 맞는 거지. 오네랑 사라질까봐 말이 안 맞는 거지. 그러면 요거 가서 이제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 이제 요거 23번. 이거는 의인화된 사물로 정가하는 건 없어. 청각, 잠못 이루는 걸 한번 찾아볼게. 그냥 빠르게 해석을 보는 건 아니니까. 가에서 소리, 지읒총 소리에 끌려는 듯 소리 있는 청각은 있고, 두견이 우지는다, 돋는 달, 그리고 청각, 난간의 의자에 지는 달. 그러면 돋는 달, 지는 달. 나에서는 떴다가 지는 시간 경과가 있고, 옥적 소리 있네. 천수 숫자 있네. 천리 숫자 있네. 끝났나 그러면? 뭐 또 물었지? 청각, 심적 고통 불면이가 아직 못 봤네. 수 있었네. 아름다움을 빗대는 사물이고 봐야 되네. 또 전각, 이거
자, 이제 달트자 배틀이 필요 없네. 여기는 없네. 득열이 울고 있네. 없네. 잘못대로. 잘못대로 하느라 있네. 이건 이별하고 잘못대로 하는 건 있네. 여기도 있네. 구말리. 역시 숫자 있네. 그리고 아름다움. 꼭 같은 우리 님. 아름다움이 비어있는 님을 그럼 정가하는 건 없네. 그래서 답은 정가하는 거 없는 4번이고, 나와 다 중에 다와 달리 나는 특정한 소재, 다를 활용해서 시간의 경과. 아까 말했던 나 여기 있었네. 나와 다 두 개 비교해봤더니 여기서 객창에 돋는 달이 득연이 우짓고 있고, 엊그제 님 이별하고 하물며 갯미로다. 객지에 있는 동안 밤중 난간을 의지하니 지는 달, 돋는 달을 봤는데 잠을 못 자고, 이것도 잠 못 자는 거네. 달이 다시 또 지구실 정도로 오랜 밤 동안 달을 통해 뜨고 지는 거로 시간의 경과를 드러내고 있네. 여기는 오피리 소리, 달, 천수, 깊은 한, 천리, 님 이별하고 잠 못 들어 하는 건 있지만 시간의 경과는 없네. 답이 있습니다. 답은 24번 됐습니다. 남이 다 풀었지? 오케이. 자, 이 소설은 조금 더 빠르게 끝내고 가겠습니다. 소설도 똑같이 줄거리 있으면 보고 줄거리 있는. 이모는 군인인 이형열과 펜팔을 하게 되고, 할머니 눈을 피해 편지 전하기를 내가 하고, 1인칭이네. 나, 그리고 이모, 군인, 이형열, 펜팔, 편지 주고받는 거지. 이걸 도와주는 나. 할머니 눈을 피해. 할머니. 자, 소설 나오면 무조건 인물의 관계를 잡아라. 이것과 보기를 연결시켜라. 그걸 토대로 풀 수 있는 부분만 가서 풀어라. 아니면 다 풀려면, 다 읽으려면 다 읽든지. 그건 자기가 판단을 해라. A, B 그 부분만 가면 되겠네. 윗글 적절하지 않은 거, 그럼 윗글로 가야 되겠네. 그 대신 먼저 읽고 가라. 읽으면서 이것만 찾아라. 보기에서 끝내자. 다시 한번 28번을, 문제 푸는 순서가 중요해요. 28번을 통해서 윗글 줄거리와 이거의 핵심을 잡고 답은 바로 끝내야 되고, 그런 다음에 27번이 적절하지 않은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읽고 지문을 처음부터 읽어가라. 읽어가면서 A, B가 나오면 바로 답 찾고, 읽어가면서 지울 수 있는 거 있으면 지워라.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죠. 연습 훈련이야. 이 작품 알 필요는 없다. 28번 같이 보자. 새 선물의 주인공은 12살밖에 안 된 소녀이지만, 나 소녀야. 아이답지 않은 시선으로 어른들의 세계를 관찰한다. 어른들의 세계지. 이 과정에서 자신의 내면을 감춘 채, 이 나는 내면을, 진짜 속마음을 감추지. 내면을 감춘 채 어른들의 가식적인 세계를 드러낸다. 어른들은 가식적이다. 그러면 이모가 편지를 전달하니 이모의 편지 내용에 가식적인 내용이 드러나겠지. 세계를 드러내는 것이 부도덕하다고. 그럼 이 이모가 가식적이라는 걸, 가식적인 걸 직접 드러내는 것이 내가 드러내는 것이 나의 내면을 감추고 이 어른들의 가식적인 모습을 다 밝혀내는 것이 난 부도덕한 건 아니다. 부도덕은 아니다. 도덕적이다. 오히려. 이것은 성장 과정에서 자신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주변 세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수단이다. 내가 이렇게 이들의 가식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내가 이것은 수단이다. 어떤 세계, 자신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세계를 방어하는 수단이다. 논리구조. 다시
다시 구조가 나라는 소녀가 있는데 이 소녀가 어른답고 자기의 속마음을 감추면서 이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세계에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이 가식적인 사람들을 폭로하는 것, 이게 자신을 방어하는 거다. 그러면 누구보다 일찍 나를 숨기는 방법을 터득했다고 한 것은 맞다는 조건이지, 지문에 있다는 거지. 나를 숨긴다. 나를 숨긴다는 말은 나를 내면을 감춘다는 걸 숨긴다. 나가 자신의 내면을 어른들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 이쪽도 맞네? 보여주지 않는다. 남의 신호부터 강요를 당하고 수모를 받는다고 느끼는 것은 남, 시선, 강요, 수모, 그게 뭐야? 호의적이지 않은 세계겠지? 예로부터 나가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해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라고 인식하는 거지. 나를 둘러싼 세계는 결코 호의적이지 않네? 그러니까 내가 느끼게 하는 것은 나를 강요하고 있고 수모를 당한다고 보는 거지. 어른들의 비밀을 털어놓는데 빚진 마음이 없다, 부도덕하지는 않다 한 것은 나가 자신의 한 행위를 부도덕한 것이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에 됐네. 이모의 편지에 대해 형식적인 포장을 극복했다고 평가하며 형식적인 포장이었는데 이걸 이제 극복했나 보지? 이 형렬과의 관계가 깊어졌으리라고 짐작하는 것은 형식적인 가식적인 걸 넘어서 극복했대. 이제 이 형렬하고는 잘 됐겠네 하는 것은 나가 아이답지 않은 시선으로 어른의 세계를 관찰한 거지. 내가 관찰한 거지. 어른의 세계를, 어른들의 세계를. 원래는 형식, 가식적이었는데 극복이라는 말이 있으니 깊어졌을 거라고 보는 거. 뭐 5번이네. 이모의 비밀을 혓바닥 밑에 감추고 있는 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문장이 있나 봐. 나가 어른과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는 것이 자기 방어하는 수단? 아닌데 자기 방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뭐 해야 돼? 어른, 외부 세계를 뭐 하는 거야? 드러내는 거야 되는 거지. 논리상 폭로해야 되는 거지. 공주가 아닌 거지. 그럼 답은 5번인 거지. 왜? 보기대로 가야지. 보기대로. 그러니까 소설을 보기대로 보기 기준을 안 보면 이런 문제 못 푸는 거지. 너무 뻔한 문제를. 이해됐니? 그럼 지금 가봐도 답은 안 보이지. 여기서 찾아냈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지문을 쭉 여러분들이 읽어온다는 전자에 나는 읽지 않겠습니다. 미리 읽어봤다면 27번 문제, 이모는 이영렬의 사진을 보고 그의 외모가 자신의 이상형에 가깝다는 것을 편지에 솔직하게, 아니 지문을 보면 이모는 자신의 이상형이 외모에 가리는 게 아니고 자기를 끝까지 영원히 사랑해 줄 수 있는 진실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왜 뭐에 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 답은 4번이고 읽으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26번 A, B 서상의 특징, 읽어오다가 A, B를 봤더니 1번 A와 달리 B는 간추린 편지 내용에 서술자가 알고 있는 서술자는 누구니? 나지. 나. 서술자는 오로지 나잖아. 나가 나왔기 때문에 나가 알고 있는 관련 내용을 덧붙이는 방식 가로 안에 있는 거지. 뒤에서. 자, 이모가 건축업이라고 했는데 가로 가게집 새로운 일을 표현할 고상말을 찾던 이모는 집과 관계된 직업 중에 이 말이 가장 무난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자기 알고 있는 걸 쓰는 것이 가로 안에. 또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했지만 이 사실은 나도 처음 듣는 일이었지만 이모가 원서를 낸 것까지는 사실이라고 얼굴을 붉혀가며 주장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진을 가리지는 않기로 했다. 내가 알고 있는 이모에 대한 것이지. 가로를 통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걸 더 추가하고 있는 거지. 됐지 뭐. 오케이? 문학은 너무 쉬웠다는 거지. 뭐 할 게 없어. 실험 문제이거나 보기만 잘 보면 돼. 해석할 일이 없어. 너무 쉬웠고요.